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현입니다. 그 태풍 너구리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그 태풍 피해 접어들게 되면 고소 작업이나 트레인 작업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뭐 노동부 산업안전국에서는 그 해당 일단 남부 지역 쪽에 각 청에다가 조치는 경보 발령을 좀 할 수 있게끔 하셨나요? 산업안전보건국 누가 안 나와 계시나요? 간단한 대답이니까 뭐 어려운 거 없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직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오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고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태풍 같은 게 오게 되면 고소 작업이나 어쨌든 특별하게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네, 두고 즉시 확인해서 예, 안 됐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안전보건공단 백원기 이사장께 네. 지금 3년 임기를 채우셨는데 네. 소회를 좀 묻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왜 산재를 은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업주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서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IMF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뭐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또 비정규직 뭐 여러 가지를 발생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원청이 건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원청이 책임을 전가하지만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원청의 책임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은폐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에 저희 국감 할 때 보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도 산재 은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청업체로 이루어졌으니까 협력업체나 하도업체의 제율이 원청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관리하는 지금 이제 고용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산재 통계 방식 자체가 각국마다 다르니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우리는 산재 재해율은 낮은데 사망 만인율은 정말 높다. OECD 국가에서 1등 차지한다고 벌써 계속 얘기해왔고 그래서 사망 만인율에 주력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전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부터 예규를 좀 바꿔서 산재 통계 방식을 바꾸면서 사실은 사망 만인율 카운트하는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자 중에서 작업장 외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집어넣지 않은 거죠. 별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사망 만인율을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조금 이상한 방식의 그 만인율의 도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노동부를 비롯한.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정의롭지 못한 방식 같거든요. 그걸 뺀다고 빠지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재해율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사망 만인율을 목표를 바꾼 것은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위원님께 잘 알지만 만인율을 관리하는 것 자체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재해율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선진국 수준으로 가 있다 이렇게 봐서 이제 만인율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의 사망을 좀 줄여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면 산재 은폐가 있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산재 재해율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이다. 이거는 이퀄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망 만인율로 간 것은 OECD 국가가 비교할 수 있는 만인율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OECD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외가 돼서 저희도 이렇게 같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본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을 휴업 1일 이상의 경우에 신고 대상으로 삼습니다. 산재. 우리는 올해 7월 1일부터 휴업 3일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바꿨습니다. 그죠? 요양 4일 이상에서 휴업 3일 이상으로. 사고 당일로는 제외하고 라는 식인데 그러면 휴업을 이틀을 하게 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뭘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삐끗합니다. 그러니까 염자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게 4일 이상의 휴업을 치료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초창기 같은 급성이니까. 한 이틀 쉬면 괜찮습니다. 한 이틀 쉬고 나옵니다. 산재로 카운트 안 되는 거죠. 그냥 본인이 침 맞으러 가든지 아니면
네.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잦아지면 이 사람은 나중에 요초 환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정작 아주 심해져서 이건 직업성 저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라고 산재 신청을 넣으면 아니에요.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많이 치료받으신 결과가 여기 MRI 찍으니까 나오는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사고는 또는 휴업은 네. 왜 4일 이상만을 카운트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일단 우리가 자꾸 산재를 속이는 게 문제가 되니 속이지 않게끔 하는 것은 지금 공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다 4일 미만인 거 공상 처리했기 때문에 공상의 숫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4일 이상 되는 것도 다 공상 처리하잖아요. 그게 산재 은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제발 숨어있는 은폐한 이런 통계, 그래서 재율이 줄었다는 줄지 않았는데 줄었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카운트를 해야 되는 업무상재가 몇 건인지를 정말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학자들은 250만 건, 280만 건 얘기하는데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한정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